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정말 주식 격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9월엔 증시가 하락하고 10월에는 상승한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정말 이번 달 들어서 최근에 상승 랠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인데요. 어제는 거래소 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02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개별 호재 때문에 이 거래소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데요. 게다가 코스닥도 정말 오랜만에 천수닥이라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어제는 1.16% 상승하면서 1005포인트에서 또 거래를 마쳤기도 했죠.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지금 뉴욕 증시에 계속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이런 이슈들 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알아가면 좋을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탄소 배출권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통신 장비와 통신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본업 그리고 신사업까지 성장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 비트코인 ETF가 뉴욕 증시에 최초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5% 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주가 전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탄소 배출권 관련주 강세 주도주 될까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를 26.3%에서 2030년까지 40%로 대폭 상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발표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 시장에서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그저께 시간의 매매에서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들 어제 급등 마무리를 했는데 장 초반의 힘을 그대로 장 후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지금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 어제 장중에 강했지만 대부분의 패턴은 장중에 좀 강하다가 다 밀리는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정책 자체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앉는 거는 괜찮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부담이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정부 안들을 같이 보게 되면 2050 탄소 중립 계획 관련된 얘기들이죠. 근데 일단 석탄 화력 발전을 2050년까지 완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란이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석탄 발전소 7기는 그래도 남겨놓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를 모두 폐기했다는 얘기는 화력 발전에 대한 CO2 감축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목표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 23% 정도였던 거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상황들로 목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제 A안과 B안이 나뉩니다. 복잡합니다. 이란 폐기, A안, B안. 네, 그래서 A안은
LNG를 포함한 화력 발전을 정면 중단하는 것과 아니면 그나마 LNG는 좀 친환경 쪽이라고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LNG 발전을 유지하고 탄소 포집 저장 활용된 CCUS죠. 이쪽의 기술을 활용하는 비안으로 두 가지로 나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화력 발전을 없애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비 그리고 또 과도기를 대응할 만한 전력 발전을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폐기했을 때는 뭐 하느냐라는 쪽으로 보았었을 때 아마 비안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친환경차 비중을 또 97%까지 뭐 거의 다네요. 97%면요. 그러면 모든 지금 현재 이어지는 자동차 쪽에서 약간 이제 앞으로는 이륜차까지는 뭐 배달용 이륜차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아주 소수를 빼고는 거의 다 전기차를 활용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내연기관차는 전면 퇴출되는 방안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봤었을 때 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한솔홈데코나 유니드 그리고 휴캠스 후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고 이 탄소 배출권이 좀 더 빠르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어떤 변화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어졌는데 하지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단 뭐 한솔홈데코나 유니드 같은 경우는 한솔홈데코나 또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기반이 목재 산업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재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왜냐하면 국제 목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의 수혜를 받는 측면 쪽에서 실적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 목재 가격이 여름때를 중심으로 해서 쭉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대감만으로 본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선호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게 그 나머지 뭐 휴캠스라든가 후성 같은 종목들도 특히 후성 같은 경우는 벌써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쪽에서 부각을 받았던 업체들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로 탄력을 가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기본 실적에 대해서 약간 또 부담감이 가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조림 산업 쪽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을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당장 가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그냥 테마주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권사가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쪽이 활성화됐었을 때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로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요. 반대로 너무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또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싸게 샀던 것도 매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증권사가 어떤 브로커리지 외에 또 하나의 수익원을 차지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배당 관련된 쪽 양호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성장 가능성과 또 어떤 배당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들 찾아보는 게 또 나은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유니드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가성칼륨, 탄산칼륨 관련된 강자죠.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칼륨 가격이 중국에서 계속 강세로 가는 상황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가격의 강세가 당연히 어떤 유니드의 주가에도 실적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탄산칼륨 관련된 사용되는 분야가 이산화탄소 포집 쪽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CCU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할 때
보통 들어가는 어떤 흡수제죠. 이쪽과 함께 쓰이는 쪽이 탄산칼륨이다 보니까 사용 농도가 더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앞으로 성장 동력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유니드와 관련된 종목들, 물론 유니드가 안에 매출 비중 중에 한 20-30%가 MDF라고 하는 즉 목재 쪽이 연결하는 돼 있습니다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떨어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떨어지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더 압도적인 매출을 차지하는 칼륨 쪽에 대한 변화가 더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증권주 유니드 이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유니드 선택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대체 대안으로는 증권주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전력 반도체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차세대 핵심 반도체라고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어제 장 초반에 KEC와 한국전자홀딩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 후반대에는 모두 상승분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돈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반도체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일단 SI라고 하는 규소가 많이 쓰이는 전력 반도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전력 반도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대표적으로 전기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ESS 같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의 활용 용도와 출력이나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더 집약적이고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를 컨트롤하고 담당할 수 있는 반도체는 좀 더 어떤 역량이나 성능들이 확실히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은 기존에 쓰였던 SI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소재로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게 SIC라고 하는 즉 탄화규소입니다. 이쪽과 겐이라고 그러죠. 지루화 갈륨 쪽의 겐도 앞으로 이제 중요한 두 주축이 돼서 이 전력 화합물 반도체 쪽에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SIC 같은 경우가 관심이 최근에 KC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성과를 냈다. 실적도 괜찮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은 2018년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좋아.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쪽이 주도가 될 거야라고 예고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2050년도 가게 되면은 2030년도 가게 되면은 약 한 60%의 전기차가 이를 다 채택해서 쓰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당연히 커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 탄화규소와 관련된 SIC와 그리고 또 고주파와 관련된 통신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쪽은 겐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종목과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몇 가지 종목들이 나오는 게 EST 그리고 또 A프로 그리고 또 RFHIC, RF 머티리얼즈 이런 쪽의 종목들이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EST라는 종목과 함께 변화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쪽의 한 축이 SK그룹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이 SK 실트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의 소재 쪽을 계속 담당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나오는 이 전력 반도체 한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ST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열 관련된 처리에 중점을 둔 장비 업체였습니다. 근데 아직 뭐 실적이 약간 좀 출렁임이 심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라는 쪽에서
자회사를 필두로 해서 이 SIC와 관련된 전력 반도체를 육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다 보니까 SK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SK가 약 한 268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떤 SK 밸류체인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의 투자와 함께 양산은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에 한 300억대 정도에서 한 600억대까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SK, 특히 SK 밸류 안에 들어가면은 SK 실트론과 또 SK가 투자했었던 전기차 충전 쪽이죠. 시그넷 EVE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전력 반도체 용도가 높아지면서 SK그룹과 함께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키우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는 RF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FHIC가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는 5G 관련주 쪽으로만 알고 있고 그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열사와 함께 고주파 증폭과 관련된 쪽에서 이 겐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전력 반도체의 축으로 담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A-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A-프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과 또 피해 배터리 관련된 쪽도 같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또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것점으로 봤었을 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준비하는 업체는 미리미리 살펴보고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될 만한 시장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앞서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97%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또 더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국내외를 거론하고 지금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 흐름들 동향 보게 되면 오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표 중에서 약간 생각이 드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와서 1.6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이 그대로 마음 편하게 가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안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들 쪽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기적으로 한 3020선의 저항권을 어제 안착을 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3050, 3100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지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2900선에서 시장에 자리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보니까 다음은 선물 매수 이외에 현물 매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 매수에 대한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단단하게 추세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시비 그러니까 대형주 쪽의 변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업황 부담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흐름 보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특징적인 시가총액 상위 10개 쪽에서 주도적인 모습들이 확인됐을 때 오히려 시장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러면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다른 어떤 자동차라든가 어떤 섹터 쪽에서 뚜렷한 변화를 끌어올려줘야 시장의 지수에 변화를 맞춰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이어집니다. 아마 당장 내일부터는 또 네이버, KB국민은행,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발표에는 핵심적인 게 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함께 또 물류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여전히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맞추는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고요. 그게 아닌 쪽은 약간 또 탈락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판단의 기준을 그로 이어가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시장은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제와 같이 섹터가 빠르게 또 종목도 빠르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시장에 들어와서 이 시장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대형주 그리고 주도 섹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통신과 통신장비 업종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는 SK텔레콤 짚어봤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본업 플러스 신사업 성장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얼마나 이 성장성이 풍부한지 또 방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RF 머티리얼즈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업과 신사업 모두 다 성장성이 풍부하다라는 제목으로 RF 머티리얼즈를 볼 예정입니다. 10월 12일 그리고 10월 5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RF 머티리얼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광통신용 패키지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통신용 하면 말 그대로 조금 초고속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RF 통신, 그리고 광통신용 패키지, 레이저용 패키지, 군수용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 여러 가지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모회사 RFHIC로부터 수주되는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패키지를 제조해서 다시 RFHIC로 납품하는 그런 모습들, 본업이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레이저, 통신, 군수, 여러 가지 패키지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용 패키지에서 매출 비중이 90%까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면 19년도 기준으로는 통신 84%, 레이저 7, 군수용품 4, 군수용 장비 부품은 19년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20년도로 올라오면 통신 45%, 레이저 5.5, 군수용 패키지 5.1, 군수용 장비 부품에서 38% 가까운 매출 비중을 올립니다. 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통신 21%, 레이저는 0.8%, 군수용 패키지는 1.8%, 군수용 장비 부품이 67%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뭔가? 통신, 레이저, 군수용 패키지, 세 가지의 패키지 부문들이 있고 군수용 장비 부품도 매출이 나올 때는 발주에 따라서 사업 영역, 사업 포트폴리오가 4가지 정도로 잘 짜여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회사 및 5G 장비 관련된 전방 산업의 위축에 따라서 통신 쪽으로의 비중이 많을 때에는 90%에서부터 적을 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1%까지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5G 투자 확대에 따라서 통신 매출 분야가 다시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 회사 RFHIC와의 시너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RFHIC의 4G용 GAN이라고 앞으로 TV에 나오시면 질화 갈륨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 4G용 GNA 트랜지스터 패키지를 단독 이 RF 머티리얼즈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G용 패키지 순차적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5G용 패키지는 삼성전자의 테스트 제품이 납품되었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과정까지 현재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승인 시 실적 개선세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사업 부문도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 트랜시버용 패키지, 국내 광 트랜시버 고객사향 패키지 매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방산업이 위축되었지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국내 5G 투자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그리고 산업용 레이저 모듈 패키지도 있는데요. 이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레이저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업용에도 쓰여지는데 의료용 쪽으로 레이저 모듈이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100억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있고요. 수소차, 전기차의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워 모듈용 히팅 싱크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전기 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가 있는데요. 이 전력 변환 장치에서 대량의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히팅 싱크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방열,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높은 소재가 히팅 싱크입니다. 이미 현대차에 샘플을 적용하고 신뢰성 검증 테스트 중이고요. LG전자 제품들에 있어서도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RFHIC 모 회사와의 협력 그리고 신사업 부문인 광 트랜시버 그리고 레이저 모듈 그리고 히팅 싱크 소재까지도 신사업과 본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회사가 RF 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RF 머티리얼즈가 영위하는 지금 사업과 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RF 머티리얼즈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RF 머티리얼즈의 3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 110억 원,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0% 성장,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1분기는 손실이 났습니다. 3,100만 원의 손실이 났고요. 2분기는 5억 4,200만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5억 원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1분기 적자,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 전환, 4분기 흑자 전환까지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2분기에는 5억 원의 흑자가 났죠. 그래서 1분기 적자를 탈피하고 2분기, 3분기 앞으로 흑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 4분기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흑자 전환 기조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21년도 총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성장. 여기서 그치지 않고 22년도에는 726억 원으로 21년도 대비 66%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적자, 2분기의 흑자를 돌아서고 그 이후로부터는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혹 23년, 후년까지도
이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추후 통신 장비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미국, 호주, 인도, 일본까지도 5G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투자 회복 시 실적 성장 추세는 오히려 증가뿐만 아니라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6%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증가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RF 머티리얼즈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또 가시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얼만큼 소형화되거나 5G 장비 쪽으로도 고주파 시대가 올 텐데 고주파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과 발열을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고주파, 대용량, 이런 고속통신 이런 쪽으로의 기술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전력 기기 등에 있어서 실리콘 기반의 웨이퍼를 통한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탄화 규소,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질화 갈륨,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기반의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집중될 모습인데요. 모 회사 RFHIC의 전력 반도체 사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글로벌 웨이퍼 제조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공개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22년, 23년 추정치의 전력 반도체 매출이 앞으로 반영이 된다라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증가되는 매출 증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스터를 달지 않을까라는 모습들로 기대가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RFHIC의 RF 머티리얼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패키지를 단독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하고요. 그러면 RF 머티리얼즈는 모 회사 RFHIC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서 매출을 내는 거냐? 라는 질문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화합물 반도체, 통신, 레이저, 군수, 의료 패키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RF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그냥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수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적층 세라믹 제조를 위한 모든 설비를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그냥 서로 연관된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기술력을 잘 개발해 놓은 회사다. 적층 세라믹 기술이다라고 하면 삼성전기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MLCC와 유사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적층 세라믹 기술은 주로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인데 RF 머티리얼즈는 국산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전기차에 포함이 되고 있는 히팅 싱크 소재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력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소재 그리고 적층 세라믹 기술까지도 RF 머티리얼즈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준비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매출도 확보를 해놓은 동시에 미래 성장성까지 챙겨가고 있는 RF 머티리얼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봤으니까 차트상 또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차트적인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차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저점 구간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점 구간들을 이 하나의 추세선으로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부분들을
지나는 하나의 공통된 선이 지날 수 있는데요. 이 선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 선을 깨고 내려갔던 적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장 이래의 가장 낮았던 저점을 통과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인도, 호주, 인도 등의 5G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트래픽, 통신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5G 기지국 건설이나 5G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 전기 충전기 등의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그 수요를 감당하고 충전 수요도 감당하려면 이 시장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 라인상,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내년 상반기에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기간과 가격 조정을 일부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라는 판단에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명성에 걸맞는 수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살펴본 리포트의 내용들이 그리고 저희 분석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이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되겠죠. 지금이라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추세와 가장 가까운 라인을 나는 기다려볼 것인가 그 두 가지 고민 중에 어느 하나를 아니면 적절히 병행하셔서 살펴보실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RF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F 머티리얼즈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 먹거리, 차트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점속 허반석 전문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오후 6시에 열리게 됩니다. 주제는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용기 그리고 어떤 곳에 주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경제 샘플러스 더하기 채널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격의 테마 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죠. 5%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성공적인 대비를 마쳤습니다. 두나무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도 어제 우리 시장에서 15% 급등 마무리한 바가 있는데 차트를 조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상승을 할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 싶은데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의 견해 좀 여쭙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좀 투자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생각하시라면서 제가 한 4천만 원대부터 주유소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제 두나무 관련주들 역시나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코인 관련해서는 역시나 좀 대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지금 창투사들 중에 두나무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얼마 차이는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두나무가 뭐 이제 상장을 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1%는 엄청나게 큰 금액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ETF가 이제 허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상화폐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저녁에 저녁마다 이제 주식 심야 토크라고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 종목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가상화폐 ETF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나투자증권 역시 두나무 관련된 지분을 두나무 지분이죠. 두나무 지분을 한 6%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요. 첫 번째는 하나투자증권이라는 물론 이제 증권회사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보시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이 2019년도에 1,000억, 2020년도에 1,000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증권사들 다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니 뭐니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동성 장세에 시장도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기 만에 993억을 했고요. 올해 뭐 컨센서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못해도 한 1,8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뭐 많이 올라왔다. 뭐 1,7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뭐 8,000원 갔다가 지금 뭐 한 6,000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싸다, 많이 올라왔다, 뭐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이게 고평가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두나무 지분을 6% 가지고 있는 거 만약에 상장하게 된다 하면, 그 6% 지분이 거의 한 8천억 가량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큰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N자 상승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저께 이제 좀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형성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박스권 구간대를 어저께 이제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고요. 고점에서 좀 거래량이 상당히 나왔다라는 부분은 만약 오늘 이 고점을 돌파하고 쭉 뻗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 하면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감사하게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는 글쎄요 이제 잘 주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우리 그 비트코인을 봤을 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인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일봉으로 이제 봤었을 때 큰 흐름상에서는 상승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2파가 나왔고요. 상승 3파가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상승 3파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하락 4파로 접어들지 아니면 상승 3파 계속 이어갈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저항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을 산다라면 저는 하락 4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하나투자증권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큰 프레임에서의 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상승 1파, 2파, 3파기 때문에 요 4파 조정하고 5파가 나오는 구간, 그러면 4파 조정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약 한 3개월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조정 구간이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오늘도 충분히 오늘부터 공략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해갈 수 있지만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것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시가가 많이 뜬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략을 하지 마시고 뭉으로 눌릴 때를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단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린 구간들, 이런 이제 매물대가 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 매물대 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올라가게 되면 상단에 물린 사람들의 본전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는 거의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저는 목표가 8,000원 돌파하고 신고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7,500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고가를 넘어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눌릴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 잘 공략해 보신다면,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누군가 뭐 트위터에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이 두나무 관련주들은 좀 큰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짚어드렸고요. 지금 추세 상승의 전환 시점에 있다. N자 반등으로 강한 상승이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음봉을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좀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놀러 오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 서울경제TV 더하기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증권TV는 당사 브랜드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